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바뀐 7%가량 이기고 있다. 맞아요. 미국의 여론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아니 트럼프에 뭐를 좋아서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고 네. 그게 히틀러랑 괴물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파시스트의 언어는 유토피아를 강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와 법치와 네. 카르텔 어떤 다 없애고 이런 게 지배하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게 독재자의 언어라는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사이다 요정 의은혜입니다. 네.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 김종대 TV에서 의원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에게 사실 엄청 유익하다. 아 그런 얘기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뭔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문구를 보거나 뭐 책을 봤을 때 되게 궁금한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근데 살아있는 AI 같은 살아있는 챗 GPT 같은 의원님을 만나면은 나의 이런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뭐 GPT보다 낫지 뭐. 거기선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게 훨씬 낫죠. 너무 값진 시간이다. 오늘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거의 처음입니다. 네, 예. 미셸 오바마 책을 샀어요. 이러한 게 궁금해요 했더니 바로 또 그럼 미국 대선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라는 이렇게 답을 주시는. 지금 이건 뭐 복잡하게는 얘기 안 드릴게요. 네.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데 여론조사로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바뀐 7%가량 이기고 있다. 맞아요. 이 뉴스가 최근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그러면 해리스 대세론이 나온 거냐? 돌풍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한동안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건 대세냐? 아직 이르다. 아, 이르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르다. 왜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말이죠. 7% 앞선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여론조사를 한 거야. 미국 국민들 여론조사. 네. 근데 한국에선 이게 대략 대선 결과하고 일치를 한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윤석열 거의 다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가고 막판에 이재명이 따라잡다가 한두 군데서 뒤집힌 걸로 나왔어. 그랬군요. 한두 군데서. 그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윤석열이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0.7% 차이로 이제 윤석열이 이깁니다. 진짜 시간을 되돌리시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순간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네. 미국의 여론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간접선거니까. 간접선거니까. 이게 첫 번째 간접선거다.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한 번, 조지 부시가 두 번, 세 번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에서 지구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간접선거 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간접선거였어요? 네. 아, 네. 그런데 간접선거가 뭐냐 하면은 각 주에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을 배정을 해. 그러면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니냐. 인구 비례로 예컨대 인구가 많은 데는 100명, 인구가 적은 데는 50명. 네. 이렇게 주마다 달리하면 여기까지는 맞아.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상원의원 숫자가 있잖아. 각 주마다 2명이거든. 이걸 붙여줘.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 똑같이 두 명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적든 많든. 여기서 왜곡이네. 여기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승자 독식이에요. 어떤 주에서 1%라도 이기면 선거인단을 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는 데선 크게 이기고 지는 데선 아슬아슬하게 지잖아. 그러면은 전체 인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기지만 근소하게 이긴 공화당 선거인단이 숫자가 더 많아져서 간접 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힐러리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때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전부 힐러리 승리야. 세상에. 다 그랬어. 근데 이때도 실제로 힐러리가 얻은 표가 더 많아. 그래도 져. 그럼 50개 주에서 몇 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는데요? 아니 개수 차이보다 이제 선거인단 숫자로 따져야 그렇게 하는 되겠죠. 거구나. 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경합주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남, 호남은 이제 대체적인 우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충청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봐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게 미국에는 7군데가 있어요. 많네요, 꽤. 7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7% 앞섰다고 하지만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경합 지역이니까. 예, 네. 7곳의 등록 유권자. 그러니까 등록 유권자라는 말도 이거 미국에서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네.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 여기는. 등록을 안 하면은 내가 표를 행사할 수 투표 없는 못 거예요? 해. 이것도 내가 문제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8%.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요. 그렇네요. 이 지역 공화당 이 7개 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뭐 백인이 많아요? 백인 노동자나 어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예측이 잘 안 되는 데거든요. 백인, 흑인, 유색인종 뭐 골고루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체로 여긴 러스트 벨트다. 그러면 공화당 지지, 백인 노동자 이렇게 뭔가 색깔이 딱딱 뚜렷한데 네.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우리 예컨대 대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럼 이 7개 주의 대부분이 지금 50대 48?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 힐러리와 트럼프 아니 해리스랑 트럼프가요? 그 아직 오차범위 이내다. 그런데 이 표는 아직 9월에 TV 토론이 첫 번째 TV 토론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고 대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네. 적어도 여기서 승기를 잡아야 그렇다는 대세론이 거죠.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대세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청년, 여성, 유색인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투표율이 낮아. 왜요? 청년은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주로 느낌인데 정치적 무관심 계층이죠. 여성과 유색인종은 왜 낮아요? 근데 여성은 이번에 투표율을 올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인데 네. 내가 아까 등록 유권자란 말 썼지. 무슨 주냐면은 미국은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달라. 주마다요? 주마다 다 다른데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실시해. 근데 그 등록이 까다로워요? 아니 등록하면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도 해. 신분증 검사. 그러면 미국은 신분증 문화가 아니야. 우리처럼 막 민증을 안 갖고 다녀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걸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중산층 이상이 주로 잘 되지 빈민층이라든가 이 정부 혜택에서 조금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해. 그럼 다른 주에서는 사회보장 등록 번호만 있으면 또 선거가 가서 그러면 명부가 있는데 이게 나예요. 그러면 여기 치장 찍으세요. 찍고 가서 투표하면 돼. 해주는데 그런데 미리 선거인으로 투표자로 유권자로 등록을 받겠다. 신청을 해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렇게 되면 흑인들 투표율이 푹푹 떨어져. 원래 이 제도 이전에도 흑인 투표율이 낮았어. 근데 이거 하면 더 낮아지겠네. 이게 바로 공화당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왔던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약자를 무시하는. 그리고 공화당은 우편 투표도 반대했던 데라고. 우편 투표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잖아요. 네, 그치. 투표하러 막 한두 시간씩 막 가야 되고 이런다면서 여기는. 한두 시간이 뭐요? 더 많이 가요? 4시간, 5시간 보통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편 투표를 하는데 이걸 트럼프가 부정선거라 그러면서 2021년에 우편 투표에서 내가 부정선거로 줬다. 이 지랄들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모든 법 개정이 투표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이게 주로 공화당의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리스는 이걸 극복해야 될 텐데 다 알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3가지 요인을 얘기한 거예요. 네. 간접 선거 제도가 여론을 왜곡한다. 그렇네. 둘째 흑인 투표율이 낮다. 네. 세 번째는 그 경합주가 아직 대세론에 미흡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뭐냐면은 해리스가 아직 언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늘 아래 있었던 거고 자기 정강 정책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2인자로 조용하게 부통령직을 수행하니까 본무대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가 아주 막말의 거친 언사인데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멘탈과 준비된 식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민주당이 사실은 잘 싸우고 있어요. 트럼프의 자유의 개념을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놓고 너무 살벌하게 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전당대회 때 쭉 이제 연사들 연설이 있고 한국 언론에 모처럼 미국에 싸울 줄 아는 민주당을 봤다.
이래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좋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항상 제도의 함정이 있는 나라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약간의 우세는 대세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아직은. 그런데 그 같은 여성이라 그러나 어떤 해리스나 또 거기 요즘 나오는 미셀 오바마나 오프라 윈프리 이런 연사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 공감, 연대 이런 것들 굉장히 냉소적으로 가는 사회가 싫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런데 미셸 오바마가 정말 유명했던 그 연설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비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를 지키자라는 연설이 굉장히 명언으로 남았었잖아요. 근데 미셸 오바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품위 있게 가자라는 거는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품위는 작은 빚은 또 다른 빚을 밝히고 건강한 한 가정은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을 품을 수가 있고 이 품위 안에는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우리가 저 비열한 사람들을 이겨내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필요한 정서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저의 열망이 책을 사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에너지를 네. 그 책에서 얻으신다는 게 좋고. 요즘같이 더운 날 필요한 게 뭘까요?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삼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서 옮겨서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 함양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린 C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았습니다. 게다가 홍삼값에 드실 수 있다는 점과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정말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8월에도 변함없는 산삼순백 1+1 더 여름 더위 잘 이기시라고 천삼 발효식초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 자리한 발효실 전통 항아리에서 저온 자연 발효시킨 천삼 발효식초, 고원 속성 발효가 아닌 발명 특허를 받은 저온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과 함께 천삼 발효식초로 건강관리 파이팅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구성과 혜택,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는 1666-1080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산삼순백.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4층에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자, 이제 11월 대선입니다. 이제 얼마 안 미국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 대선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9월부터 그러겠네요. 되겠지. 요 점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자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언제 이거는 그럼 뭐 10월 달에도 예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합 지역의 우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트럼프에 지금 바뀌고 있어요. 뭐를 좋아서 또는 해리스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 겪어봤잖아요. 트럼프를. 이게 이제 난
이해가 안 되네.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지금 네? 계속 맞아요. 양극화가 되고 이러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그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 상실감에 젖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화되는 경향들이 있죠. 히틀러가 왜 나타났어요? 그거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사회가 완전히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고 네. 그게 히틀러랑 괴물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나타나는 거야? 봐야 그러면 돼요. 윤석열 정부를 3년을 갖고 또 다른 대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상실과 얼마나 많은 붕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으로 갈수록? 뭐 우리가 꼭 같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치에서 나타나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강해지고 시민이 분열됐을 때 이럴 때 아웃사이더가 하나 나타나는 거야. 기존의 기득권층에 없던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우울한 처지는 저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의 장난이다. 이러면서 그냥 포퓰리즘 이런 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기존의 엘리트 체제를 공격하는데 트럼프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이 사람은 돈 많은 기업인이지 정치인이 아니거든. 그니까요. 근데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겪고 또 윤석열을 뽑는다고요? 그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많이 공명하는 시민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교포들한테 얘기 듣기로 이번에 트럼프가 못 이기면 네. 그 지지자들이 또 무장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는 분위기라는 거야 지금. 그때도 하원 난입해서 맞아요. 쳐 들어갔잖아. 이번엔 총 들고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불만, 혐오, 적대감 이런 게 꽉 나쁜 기운이 가득 차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음모론자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영웅하고 팬덤으로 뭉치고 기존 엘리트, 기존 정치 체제에 불신이 가득 찬 사람들은 한번 둘러 엎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엔 별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작은 돌풍이 나중에 태풍으로 발전해가지고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 리더랑 지지자들이 똑같네. 데칼코마니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전체주의 운동, 파시즘 이렇게 어떤 그 독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전체주의 운동은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한 지도자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히틀러는 뭐라 그랬어? 이 독일 제국, 게르만 민족의 이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막 열광했구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막아라 그러잖아. 그럼 이런 연설을 하는 리더들은 우리가 피해야겠네요.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그래서 네.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있었어. 칼 포퍼. 1930년대 사람이에요. 네. 그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책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지금 고전이 됐어. 근데 이 칼 포퍼에 의하면은 파시스트의 언어는 유토피아를 강조한다는 거야. 그래요. 이게 보수건 진보건. 그때 소련에 스탈린이 있었고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잖아. 둘 다 유토피아론자야. 하나는 공산혁명으로 이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그러고 한 명은 게르만 민족의 위대한 제국을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불행하고 암울한 처지를 일거에 그냥 극복하는 이래가지고 메시아 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이 칼포퍼는 유토피아란 건 없다. 역사는 뭔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착착 발전하는 일방향으로 가는 게 역사가 아니고 네. 역사는 끊임없이 나선을 그리면서 순식간에 과거로도 가니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유토피아로 간다는 순리를 얘기하는 건 듣기에 달콤하지. 우리가 교회 가면 천당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건 종교의 언어지. 그게 정치의 언어가 돼가지고.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게 아니라 국가는 급격한 혁명은 안 된다. 유토피아가 없으니까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다. 그게 진짜 현실적이겠네요. 실행 가능하고. 이게 왜 이런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느냐? 얼마나 히틀러의 저 독재자의 언어의 언어의 타락에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네. 이걸 철학적으로 쓴 거야. 와 멋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되게 극단적인 언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와 네. 법치와 네. 카르텔 다 없애고 이런 게 지배하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게 독재자의 언어는 이게 칼포퍼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분이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저런 지도자들 다 쓸어버려라 그럴 거야. 와 저 데칼코마니네. 유토피아론자거든.
그렇구나. 그 정말 대선 때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그 달콤한 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좀 빠지고 힘들었을 때 정말 좀 극단적인 언어들이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일부 시민들이 공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청년층은 그때 뭐 조국 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불공정한 거에 우울한 세대인데 얼마 전에 서울대 보건의료연구원이 깜짝 놀랄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47%가 우울하다. 그랬는데 가장 우울한 계층이 30대다. 30대는 기대치와 현실이 가장 괴리된 세대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불행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불행한 나라는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 기대와 욕구와 희망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비춰서 우울한 거지.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북한에 비해서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왜 우울할까? 그거는 내가 클 때부터 갖게 된 기대치와 희망이 이런 정도로 준비했고 이렇게 갈아 넣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기 때문인데. 그쵸. 그런데 이미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진짜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연구물인데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교회나 동호회나 이런 데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립된 개인들이 많지. 우울하지. 근데 우울함은 새로운 구원, 탈출의 어떤 그 출구를 찾게 되고 그 출구에 트럼프가 응답을 해줬다. 이랬을 때 우리도 왜 태극기 부대 이제 70대 이제 노인분들 갔다 와서 거기 왜 가세요? 그러면 가면 시원해. 아이고야. 집이 더 시원하시네. 그래서 막 그 문재인 욕하고 진보 민주당 주사파 욕하고 나면 시원해. 이게 지금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30%는 어디예요? 70대가 제일 높고요. 연령으로 많이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청년 계층으로 나오면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때는 남녀가 또 갈려요. 60, 70대는 남녀 구분이 별로 없는데 남녀가 갈리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이제 청년층에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현대홍삼 더 데일리를 소개합니다. 종합식품 기업 현대그린푸드라고 있대.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뭘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현대홍삼 더 데일리. 자, 요겁니다. 한번 저희가 시음해 보겠습니다. 찌릿찌릿한 게 내 몸이 존중받는 느낌, 나를 일깨우는 느낌이에요. 홍삼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삼 원료액 아닙니까? 맞죠. 이걸 현대그룹에서 100% 별도 제조해서 만들었다. 네. 이게 그동안 홈쇼핑 나갔던 상품 중에서 농축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최다 함량 무려 22%, 원료 비율도 황분 비율, 홍삼근이 70%, 홍미삼이 30%.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그런데 저희가 더 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추석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추석 선물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창, 더보기창에 띄워드리는 저 주소, 네이버 쇼핑 주소거든요. 꼭 저기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셔야지 또 저렴한 가격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김종대 의원님이 준비한 추석 선물 같습니다. 예, 추석 선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들었고요. 다른 홍삼 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성분, 디자인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자, 홍삼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항산화 작용, 기억력 개선 뭐 다 좋은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누가 만든 제품이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 홍삼 더 데일리, 하루하루 면역 케어하시고 좋은 분들에게 빨리 선물하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정 수량만 특별히 확보했습니다. 서두르세요.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그 국가가 어떤 침체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상실감에 많이 젖을 때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는 포퓰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터부시했던 네. 극우, 독재 이런 것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올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주로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들 얘기를 보면은 그럴 때 민주당이 가끔 공화당의 선거에 지잖아요. 물론 간접 선거의 원인도 있지만 그럴 때 보면 이게 레이코프 교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네.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주로 공화당 특히 트럼프 현상을 보면은 인간의 감성과 도덕심에 호소하는데 민주당은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를 한다는 거야. 어떤 택시 운전사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저 교통신호 조금 어기고 싶고 노란불일 때 한번 쓱 지나가고 네. 싶고 네. 그리고 또 저기 불법으로 유턴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좋고 승객도 좋아. 야! 그런데 이건 다 인간적인 요령이고 내가 오래 해서 하고 싶은데 막 교통경찰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지 딱 끊으면서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맞아. 기분은 나빠. 말은 맞는데 네. 굉장히 기분은 나쁘고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먹고 살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감성이 이성에 앞서네.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화당이 자극을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야. 저기 워싱턴에 가면은 말이야 재산이 수십억 달러에다가 맨날 지들끼리 아주 담합해가지고 네. 정치를 지들이 갖고 놀고 어머나. 쟤들 다 썩었어 이러면은 감성이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이 주로 그런 면에서 주로 호소력이 있었고. 근데 본인들은 거기에 더 더럽고 더 썩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지지자들은 아 국힘이 저런 뭐 돈을 받았대 녹취록이 나왔어 쟤네들은 저럴 줄 알아서 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동안에 보수는 비리도 많고 부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는 이익 공동체로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거래. 그러다 보니까 이익 공동체고 줄도 잘 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생계형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막 재산이 막 다 수십억 수백억이 근데 레이코프 교수 그 얘기는 공화당의 감성 전략에 말려들지 마라. 이게 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은 정치도 요즘은 점점 감성적으로 돼가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맞아요. 이제 진보도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성적 캠페인에서 져선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지난 총선에서 네. 뭐 대파 논란이라든가 이런 감성 포인트를 끄집어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민주당이 싸울 줄 아는 민주당이 나타났다. 그래서 공화당의 언어로 공화당을 비판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두드러졌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 미국 공화당은 괴물이 돼버렸지.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제는 한동훈도 대표로 안 보잖아요. 대통령이. 네. 아예 개무시하고 밥도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일파를 고립시키고 여전히 대통령한테 맹종하는 윤핵관 중심의 당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불행인 거지. 맞아요. 근데 국민은 왜 불행합니까? 본인들은 세금으로 월급이나 받으면서 불행하지만 우리는 돈을 내면서 불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도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책임과 사명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집권에 든든한 기반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극복 아니고 타파하면 안 돼요. 저는 약간 파시스트 언어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어떤 희망과 열풍과 이런 걸 볼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올까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올까요? 우리는 윤석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헝가리 같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한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우리 국민들이 아세아에서 유일하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 이게 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민주혁명 위에 건설된 나라. 저는 못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암울하던 시절에 승리 가능성이 불확실했을 때도 왜 독립운동은 했을까? 그때 일본이 이렇게 패망을 할 줄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수천 년 동안 문화와 역사와 의식과 이런 민족의 얼을 지켜온 이 나라가 어찌 이 강도 일본한테 이렇게 우리가 짓밟혀서야 되겠느냐.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시대 와가지고 우리 시민성이 사라졌느냐? 난 더 강해졌다고 보는 거죠. 시민성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 없거든. 이렇게 위대한 시민을 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빨리 이제 좀 알아서 본인의 깜냥을 인정하고 제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하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스로 물러나면은 그만큼 고통이 적죠. 그니까요. 모두를 위해서. 예, 네.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는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교육되고 훈련받고 신념화된 시민들이어야 돼요. 네. 다른 거는 다 사고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 믿는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취향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우리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념화돼야 되는 거고 또 그 수준이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다. 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네, 예.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잘 버텨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방송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김종도의 뻥 뻥 뚫리는 뚫리는 TV. TV.